안녕하십니까. 10장 고급 뷰와 위젯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에서 고급 뷰라고 저희가 책에서 칭한 것들은 주로 날짜 타임 피커, 프로그레스 바와 시크바, 맵 뷰와 웹 뷰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날짜와 타임 피커를 만드는 방법, 프로그레스 바를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간단하게 웹 뷰를 만드는 방법을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피커와 타임 피커는 말 그대로 날짜와 시간을 갖다 선택할 수 있는 있게 해주는 다이얼로그고요. 날짜 피커는 날짜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고요. 시간 피커는 시간을 설정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프로그레스 바는 진행률 상태를 표시해주고요. 웹뷰는 저희가 볼 수 있는 웹페이지를 화면에서 출력해서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지금부터 간단하게 위에서 언급한 날짜 피커, 타임 피커, 프로그레스 바와 웹뷰를 같이 한번 소스 코드를 작업해 가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클립스를 띄우시고요. 이클립스를 띄워서 새로운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열립니다. 지금 만들어 볼 거는 타임 피커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데이트 날짜 피커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날짜 피커 이름은 데이트 피커 뭐 간단하게 짓고요. 최소한의 API는 API 11 허니콤 이후 버전에서만 적용될 수 있게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피커와 타임 피커가 이전 버전에서는 프래그먼트를 써서 만들지 않았었는데 지금 이후 버전에서부터는 저희 구글 안드로이드 디벨로퍼 튜토리얼에서는 다이얼로그 프래그먼트를 사용해서 하도록 가이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API 11 이후 버전에서 저희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설정하면은 그대로 놔두시고 만드시면 새로운 프로젝트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 데이트 피커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요. 이 데이트 피커 프로젝트에 간단하게 버튼을 누르면 그 버튼을 눌렀을 때 날짜를 선택할 수 있는 피커 창이 뜰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안드로이드 main.xml 파일에서 XML 파일 내용을 그대로 두시고 열어서 텍스트 뷰 부분을 지우시고 여기다가 버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버튼은 안드로이드 ID 버튼에는 뭐 지금에서는 아이디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레이아웃, 위드스, 웹, 컨텐트, 안드로이드 레이아웃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헤이 웹, 컨텐트,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텍스트, 날짜를 선택하세요. 마지막으로 온클릭 메소드를 굳이 프로그램에서 달지 않고 여기서도 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드 XML에다가 android.onClick 하고 여기다가 onClick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메소드 이름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date picker dialog라는 이름의 메소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다져줘야죠. 자, 이러면 작업이 XML 레이아웃 작업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main activity 자바 파일을 여셔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main activity 파일 자바 파일 같은 경우는 액티비티를 상속받고 있는데요. 이 액티비티를 상속받지 않고 프레그 먼트 액티비티를 상속을 받아야 합니다. 다이얼로그 날짜를 선택할 수 있는 다이얼로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프래그먼트 액티비티를 다운받아야 합니다. 프래그먼트라는 개념은 이후에서도 나중에 저희가 공부를 할 수 있겠지만요. 프래그먼트는 액티비티 하위에 존재를 하고
하나의 액티비티 하나에 여러 개의 프래그먼트를 둘 수 있고요. 그 프래그먼트는 어떻게 보면 화면 단위이죠. 그래서 프래그먼트는 그런 개념이고요. 여기서는 일단 저와 함께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만들어 놓은 저희가 온클릭 메소드에서 만든 show date picker 다이얼로그 메소드가 일단 필요하겠죠. public void show date picker 다이얼로그 인자로는 뷰를 받겠습니다. 뷰 객체를 받겠습니다. public이네요. 뷰 객체는 없기 때문에 인포트를 받으면 에러가 안 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다이얼로그 버튼을 여기서 그 버튼을 눌렀을 때 다이얼로그가 보여줄 수 있도록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프래그먼트 다이얼로그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만들어야 되는 게 다이얼로그 프래그먼트를 상속을 받아서 이 다이얼로그 데이트 타임 피커 프래그먼트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다이얼로그 프래그먼트를 상속받은 데이트 피커 프래그먼트 저희가 저희 이름을 데이트 피커 프래그먼트라고 지은 거고요. 데이트 피커 프래그먼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텐드 받아서 다이얼로그 프래그먼트를 받는데 여기서 인터페이스를 하나 또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이 인터페이스는 simply launch date picker 다이얼로그 안에 있는 on 데이터 셋 리스너를 받아야 합니다. 자, 구현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임포트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임플리먼트 구현해야 될 메소드 이름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 onDataSetListener라는 놈의 역할은 데이트 피커에서 날짜가 선택됐을 때 그 날짜가 선택됐다는 것을 인지를 사용자가 선택을 하게 되면 날짜가 선택된다는 걸 인지를 하고 그 인지된 결과로 어떤 작업을 수행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그 리스너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 리스너 역할을 하면서 반드시 on data set이라는 그 날짜가 선택됐을 때 어떤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다가 그 해당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또 하나 구현해 줘야 될 게 프래그먼트 요 다이얼로그 데이트 피커 프래그먼트를 만들었을 때 데이터 피커 프래그먼트가 어떤 액티비티에 우리가 말하는 onCreate처럼 onCreate 다이얼로그라는 메소드를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이 onCreate 다이얼로그를 구현을 해줌으로써 저희가 데이트 피커를 실제 띄울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on create 다이얼로그는 다이얼로그를 반환 타입으로 바꾸요. 다이얼로그 객체를 create 다이얼로그 다음에 번들 saved instance state 이걸 인자로 받고요. 다이얼로그를 받아야 되고요. 여기서 하나 해줘야 될 게 다이얼로그를 띄웠을 때 기본적으로 현재 시간을 현재 지정된 시간을 넣어주기 위해서 현재 시간을 가지고 오기 위한 캘린더 객체를 만들고 캘린더 객체를 만들어서 현재 시간과 연, 월, 일로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캘린더 객체에서 인스턴스를 하나 받고요. get 인스턴스인데요. get 인스턴스를 받고 그 다음에 int 단어가 틀렸나요? get get 인스턴스 받고 연도를 일자로 반환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캘린더 객체의 내부 메소드를 호출하고요. get
그래서 캘린 더점 2억 그러면은 해당 연도가 인트형으로 변환이 되고요. months 또 마찬가지고요. 시점 get 캘린더 점 months 그러면 이거 마찬가지로 인트형으로 변환이 되고요. day도 마찬가지로 시점 get 캘린더 점 day of months로 가지고 오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이얼로그 데이트 피커 다이얼로그를 생성해서 데이트 피커 다이얼로그를 생성을 하고요. 여기서 데이트 피커 다이얼로그를 만들어서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트 피커 다이얼로그 이거는 데이트 피커 다이얼로그는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해주는 클래스고요. 우리는 여기다가 현재의 이 메소드 이 생성자에다가 데이트 피커 다이얼로그 생성자에다가 get activity 현재 액티비티 객체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객체 그 자신 그리고 우리가 만들었던 year, month, day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트 피커 다이얼로그가 만들어지고요. 데이트 피커 다이얼로그가 만들어진 게 이제 생성을 실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 온 피커 프래그먼트를 만드는 작업을 어디서 하냐면은 show date time 피커 다이얼로그에서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이얼로그 프래그먼트 다이얼로그 프래그먼트 u n 프래그먼트라고 할까요? n 프래그먼트 이름을 n 프래그먼트 변수 이름을 하고요. new 데이트 피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객체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객체를 생성할 때는 n 객체를 생성한다고 해서 다이얼로그가 보여주진 않겠죠. 프래그먼트를 보여줄 때는 n 프래그먼트.show 프래그먼트 매니저와 태그를 인자로 받네요. 프래그먼트 매니저는 프래그먼트를 관리하기 위한 안드로이드 액티비티에서 제공하는 프래그먼트 액티비티 제공하는 하나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액티비티 하나에 여러 프래그먼트가 어떤 순위로 뜰 수 있고 어떻게 화면을 전환할 수 있고 이런 전체적인 관리를 해주는 녀석이 프래그먼트 매니저라고 할 수 있고요. 프래그먼트 매니저는 get 이 객체에서 제공하죠. get 프래그먼트 매니저를 이용해서 제공할 수 있고 이 태그는 이 다이얼로그가 어떤 역할을 한다. 그럼 뭐 이름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데이트 피커라고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놓으면은 실제 작업이 끝나는 거고요. 만약에 데이트가 날짜가 선택이 됐을 때 어떤 작업을 해야 한다 하면은 여기다가 해당 구현 내용을 로직을 구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돌려볼까요?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런에즈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트 피커와 타임 피커는 모두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타임 피커는 데이트 피커 대신에 타임 피커만 호출한다는 점만 틀립니다. 네, 지금 아직 인스톨 중이어서 에뮬레이터는 뜨지 않았고요. 네, 저번에 저희 쪽 페이스북에 질문을 올려주신 분이 있었는데요. 한글이 계속 깨진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왜 한글이 깨질까 그러고 봤었는데요.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 4.2 젤리비 버전에서는 한글이 안 나오는 그런 문제, 일부가 안 나오는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슈가 구글링을 해보니 계속 발생을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예제를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 4.1.2로 지금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 4.2보다는 4.1.2를 이용하셔서 실습을 해보시면 한글이 안 깨진 상태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만약에 버전 4.2.2에서만 나오는 어떤 뭐 작업을 하신다 그러면은 이제 4.2.2에서만 작업을 하셔야겠죠. 그건 에뮬레이터에서만 한글이 깨지는 거고 실제 디바이스에서는 한글이 깨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에뮬레이터 쪽에 뭐 버그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에뮬레이터에 뜨는 게 굉장히 속도가 오래 걸려서 잠깐만 좀 기다려 주세요. 실제 작업을 할 때는 실제 앱 개발하실 때는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디바이스에서 직접 하시죠. 래퍼폰에서. 에뮬레이터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폰을 하나 가지고 계시는 게 앱 개발하실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뭐 구글 넥서스 S를 지금 쓰고 있고요. 네, 한번 실행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를 선택하세요라는 버튼이 나오고 날짜를 누르면 이제 날짜를 선택할 수 있는 어, 데이트 피커 다이얼로그가 나오고요. 현재 날짜가 설정이 되어 있죠. 돈을 눌렀을 때 현재 날짜로 선택하고 돈을 눌렀을 때 실제 작업해야 될 내용들은 on 데이터 set 메소드 안에다가 구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데이트 피커 다이얼로그가 동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타임 피커의 경우에도 실제로는 내용은 이제 타임 피커 메소드만 클릭해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내용상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 책을 참고하시거나 구글 튜토리얼을 참조하시면 쉽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예제는 이제 바로 프로그레스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프로그레스 바는 이름을 프로그레스 바라는 이름으로 하나 줘볼게요. 저보고 다 기본으로 놔두시고 넘어가시겠습니다. 프로그레스 바 경우에는 어떤 진행률을 표시해주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예제에서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가정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스레드를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스레드에 대한 개념은 기본적으로 아시리라 믿고요. 스레드에 대해서 또 제가 만약에 설명을 중간중간 좀 해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으면요. 프로그레스 바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으면 간단하게 레이어 파일을 여시고요. 몇 가지 레이어 파일에다가 추가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추가할 내용들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복사에다 붙여 넣겠습니다. 자, 이제 프로그레스 바입니다. 실제 이 프로그레스 바는 프로그레스 바가 나타나는 그 프로그레스 바를 표현해주는 영역이고요. 여기서 특별하게 뭐 살펴볼 부분은 이제 스타일입니다. 스타일. 안드로이드 스타일 위젯 프로그레스 바 호리젠탈. 요거 이제 수평 프로그레스 바를 나타내고요. 이게 뭐 버티컬이면 수직 프로그레스 바. 그다음에 요 몇 가지 타입들이 있습니다. 요 부분은 뭐 저희 책을 참고하셔서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설정을 바꿔서 테스트를 해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진행률을 표시해주기 위해서 텍스트
뷰를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레스라는 텍스트. 이 텍스트는 프로그램에서 set 텍스트를 이용해서 값을 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레스 바를 시작해주기 위한 시작 버튼을 마지막으로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시작 버튼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프로그레스 버튼. 그 문구는 스타트. 네, 그래서 스타트로 하고요. 이전 거는 꺼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레스 바에서 이제 작업해야 될 게 액티비티를 작업을 해야 됩니다. 메인 액티비티 파일을 여시고요. 자, 요거는 좀 작업을 해야 될 분량이 많습니다. 우선 해야 될 게 프로그레스 바 버튼을 바꿔야겠죠. 근데 프로그레스 바 버튼을 저희 보통 여기다 이렇게 버튼 해서 일단은 저희 메소드의 로컬 변수가 아닌 이거는 클래스에 있는 멤버 변수로서 선언을 해야겠습니다. 이거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메소드에서만 사용할 게 아니라 밑에 다양하게 여러 개의 저기 밑에 이너 클래스, 외부 클래스에서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클래스의 멤버 변수로서 만들어 놓겠습니다. 클래스 bu tton 네, t가 3개네요. 하나 지워야겠네요. 버튼 객체가 없기 때문에 만들어야 되고요. 근데 아까 전에 저희가 프로그레스 바를 또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레스 바도 바 객체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프로그레스 바 이름은 m 프로그레스라고 짓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레스 바도 임포트를 받으면 에러가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프로그레스 바가 뭐 예를 들어서 0부터 100까지의 진행 상태를 가진다. 그럼 실제 0, 1, 2 이런 상태 값이 들어가는 프로그레스 상태를 갖다가 정수형으로 넣기 위해서 프로그레스 스테터스를 최초 값을 0으로 세팅한 클래스 멤버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보셨던 그 텍스트 뷰, 프로그레스에 대한 실제 진행 상태를 나타내주는 텍스트 뷰도 클래스의 전혀 멤버 변수로서 선언을 하겠습니다. 프로그레스. 아까 전에 아이디와 동일한 변수명을 선언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핸들러라는 애를 선언을 할 것입니다. 핸들러에 대한 내용은 여기부터 갖고 그 다음에 핸들러가 역할이 뭐냐면은 스레드를 돌고 있는 프로세스가 메시지를 다른 스레드로 전달한다거나 현재 우리는 액티비티로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핸들러라는 애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 핸들러를 이용을 해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그레스 바에서 어떤 작업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핸들러가 답이 이게 틀렸나요? 단어가 하나 틀렸네요. 그렇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임포트 하실 때 android.os라는 패키지 안에 있는 핸들러를 갖다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핸들러의 안드로이드 OS에서는 스레드 간의 통신을 위해서 이 핸들러란 역할을 제공해 줍니다. 스레드 간의 통신이라면 한쪽 스레드가 돌고 있는데 다른 쪽 스레드나 아니면 메인 스레드의 어떤 작업을 갖다가 메시지를 던져주기 위해서는 호출을 해야 되는데 그 직접 호출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핸들러를 통해서만 호출을 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온크레이트 메소드에서는 우리가 버튼을 임포트를 받아서 이 버튼에다가 클릭 이벤트를 달아놓겠습니다. 클릭 이벤트를 어떻게 달아놓냐? set onClick 이벤트에서 이 클릭 이벤트 안에 프로그레스 바 버튼 클릭 핸들러라는 클래스를 객체를 하나 생성해서 놓았고요. 이 객체는 저희가 이너 클래스로 따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너 클래스로 별도로 만들겠습니다. 이것의 역할은 실제 클릭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안에서 스레드를 내부적으로 돌면서 그 스레드가 진행함에 따라서 어떤 그 프로그레스 바의 진행 상태를 계속 표시해 주는 역할을 하는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클래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레스 버튼 클릭 눌러 임플리먼츠 온 클릭 리스너를 받고요. 자, 원클릭 리스너를 잠깐만요. 임포트를 잘못 받았네요. 뷰에 있는 원클릭 리스너를 받고요. 그 다음에 언임플리먼트 받은 실제 구현을 해야 됩니다. 구현 클릭 이벤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규먼트는 뷰로 바꿀게요. 뷰는 아규먼트 이름을 V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 여기다가 프로그레스 바 버튼이 진행하는 것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해야 될 첫 번째는 프로그레스 바를 여기서 갖고 레이아웃 이벤트에 있는 프로그레스 바를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find view by id로 갖고 오죠. r.id. 프로그레스 바를 가지고 오고요. 두 번째 또 프로그레스 얘는 텍스트 뷰였죠. 텍스트 뷰 객체도 갖고 오죠. 마찬가지로 find by 그런데 얘는 프로그레스죠. 그죠? 됐죠? 프로그레스 이름이 틀렸네요. 프로그레스 맞죠? 아닌가요? 위에 설정된 이름이 프로그레스 네, 프로그레스 아닌가요? 네, 그러면 직접 id. 프로그레스 제가 이름을 잘못 설정했나 봅니다. 프로그레스 맞죠 이제. 네, 그 다음에 m. 프로그레스 m점이 아니라 m 프로그레스 바 객체에다가 어떤 걸 할 거냐면은 set max 그러면은 실제 이 프로그레스 바의 맥스 값을 적어줄 겁니다. 저희는 이 맥스 값을 100으로 놓겠습니다. 1부터 0부터 100까지 쭉 진행하면서 100이 되면 맥스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m 프로그레스 스테터스는 이건 이제 인트 값이었죠. 정수형 0으로 놓겠습니다. 이 클릭이 발생할 때마다 이 프로그레스 상태는 0으로 놔두고요. m 프로그레스 점 set 프로그레스 이때는 이제 생성과 동시에 나온 상태니까 당연히 초기값이 0이어야겠죠. 값이 여기서 만약에 이게 100이 돼 버리면은 진행하는 게 좀 말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는 실제 그 클릭 이벤트 그 버튼이 눌려졌을 때 프로그레스 바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설정을 모두 다 했습니다. 그럼 실제 우리가 스레드를 만들어서 스레드 안에서 어떤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스레드를 만들고요. 네. 런업을해서 런 메소드에다가 어떤 작업을 하게 되면 스레드가 만들어지면 이 메소드가 이 런 메소드가 실행이 되겠죠. 런 메소드에다가는 무한 루프를 화일문을 반복문을 돌면서 m 프로그레스 스테터스가 100보다 작은 경우에는 계속 뭔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doWork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메소드입니다. doWork. 그 다음에 doWork가 만들어진 다음에 해야 될 게 이거는 이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스레드 상태가 계속 돌면서 작업된 결과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핸들러 객체에다가 등록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핸들러 점 포스트 핸들러가 아니라 핸들러죠. 핸들러 점 m
핸들러 점 포스트 하고 run new 러너블 개치를 만들어서 실제 여기다가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작업이 결국에는 m 프로그레스에 set 프로그레스를 계속 프로그레스를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m 프로그레스 스테터스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죠. 그 다음에 프로그레스 언더바 프로그레스 점 set 텍스트에다가는 아까 전에 이 프로그레스는 프로그레스 바의 진행 상태였죠. set 텍스트에다가는 진행 상태를 텍스트로 표시해 주는 거였기 때문에 프로그레스 is 뭐 간단하게 m 프로그레스 스테터스를 넣을까요? 네. 그러면은 뭐 진행 상태가 계속 뭔가 표현이 되겠죠. 그럼 실제 저희가 작업을 해야 되는 거는 doWork에다가 doWork라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프로그레스가 계속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해야겠죠. 그럼 doWork 메소드는 void doWork 만들어보죠. doWork 메소드를 만들죠. 이 doWork 메소드에다가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doWork 메소드가 호출될 때 이 스레드가 내부적으로 굉장히 빨리 돌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중간중간 시간을 끊어가면서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특정 작업 종을 특정 초를 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보통은 thread.sleep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하면은 0.1초 동안 쉬었다가 작업을 실행하고, 그 다음에 이 메소드가 또 줄 때 0.1초를 무조건 또 쉬었다가 작업을 하게 되고, 이런 식의 역할을 해주겠는데, 이 역할을 보통 많이 이렇게 thread.sleep으로 합니다. 그래서 thread.sleep을 쓸 때는 컴파일 에러 메시지가 어떤 뭐 interrupted exception을 예외를 던지거나 아니면 여기서 잡아라 이렇게 메시지가 뿌려지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스레드를 재운 다음에 해야 되는 이런 프로그레스 스테터스를 1씩 증가를 시키는 거죠. 그럼 최초 0이 되겠고, 두 번째는 1이 되겠고, 세 번째는 3이 되겠고, 0.1초마다 1, 2, 3, 4, 5, 6 이렇게 증가하는 꼴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태까지 프로그레스 작업은 모두 끝났고요. 실제 프로그레스 클릭 핸들러 안에서 들어가는 이 런 메소드나 아니면 뭐 이런 doWork 메소드는 저희가 어떤 특정 작업을 가정을 하고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앱을 만드실 때는 실제로는 뭐 다른 식의 실제 뭐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뭐 파일이 다운로드 된다거나 이런 작업들이 여기서 이렇게 실제 처리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스레드를 쓴 이유는 실제 환경을 가정을 하기 위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한 거였고요. 자, 끝났기 때문에 한번 예제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예제가 런칭하고 있고요. 네, 떴습니다. 자, 보면은 갑자기 꺼졌네요. 잠깐만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느리지만 떴네요. 그래서 지금은 좀 이제 텍스트들이랑 위젯들이 겹쳐 있는데 이게 상대 레이아웃으로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겹쳐 있네요. 그건 뭐 일단 레이아웃은 둘째치고 넘어가시고요. 일단 스타트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스타트 버튼 눌렀는데 이게 진행률이 표시가 돼야 되는데 진행률이 표시가 안 되네요. 아하, 이게 뭐가 잘못됐나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버튼 이벤트 클릭했고요. 갖고 왔고요. 넣었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했고요. 해서 넘겼습니다. 넘겼고, 넘겼어요. 네, 작을 동안 계속 돌게끔 했고요. 로직은 다 맞게 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네, 이제 천천히 화면이 뜨고 있는 것 같고요. 잠시만 좀 더 기다리면 에뮬레이터에 화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로그캣 메시지에 뭐가 떴는지 살펴볼까요? 네, 별다른 메시지는 없는 것 같고요. 여기서 저희가 소스 코드에서 실수를 한 부분이 있네요. 자,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 스레드를 했을 때 이렇게 런 메소드만 만들어 놓고 실제 실행을 안 했어요. 참 바보 같은 실수네요. 그래서 스타트를 해야지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뉴 스레드를 만들고 러너블을 돌린 다음에 스타트를 해야지만 실행이 되는데 네, 이 초보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네요. 네. 자, 다시 한번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시켰고요. 자, 이제는 실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프로그레스 바 좀 띄우고 있고요. 잠깐만 좀 더 기다려 봐 주세요. 네, 예제와 같이 지금 떴고요. 자, 이렇게 프로그레스가 계속 올라가면서 그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네. 프로그레스 바는 이렇게 100까지, 여기서 이제 100까지 하면 끝나게 됐고요. 다시 한번 눌러보면 초기화돼서 계속 올라가죠. 네. 지금까지 프로그레스 바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공부해야 될 게 웹뷰를 간단하게 만들어 보면서 이번 동영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맵, 이름을 이제 웹뷰라고 프로젝트를 새로 만드시고요. 다 빈 상태로 놔두시고요.
네, 다 빈 상태로 놔두시고요. 빈 상태로 놔두시고 레이아웃을 여신 다음에 레이아웃을 여신 다음에 텍스트를 저기 그 웹뷰에 대한 컨텍스트를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만들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굉장히 쉽고요. 그래서 웹뷰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 안에 있는 그 레이아웃과 텍스트 뷰 이런 거 다 지워버리시고 웹뷰라고 이렇게 하나 이 레이아웃 웹뷰 컴포넌트 요 유제만 이렇게 하나 설정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액티비티 메인 실행되면 이거 하나만 실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소스 파일을 또 찾아서 소스 파일을 열어보시고요. 소스 파일을 여시고 나서서 소스 파일을 여시고 나서서 작업을 해야 될 게, 자,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웹뷰를 전역 그 클래스 멤버 변수로 선언을 해보겠습니다. 웹뷰 m 웹뷰 m 웹뷰 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웹뷰는 임포트를 받으셔서 그대로 웹킷을 그대로 넣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웹뷰에다가는 웹뷰 내용을 갖고 와서 그다음에 저기 레이어드 XML에 설정된 웹뷰를 파인드 바이 아이디로 갖고 오고 웹뷰를 세팅을 하는데 세팅해서 자바스크립트가 가능하도록 설정을 하고 웹뷰 UR에다가는 네이버를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으로 할까요? 다음은 네. 다음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테스트는 이제 네이버로 했었는데 다음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웹뷰에다가 웹뷰 클라이언트를 넣어야 됩니다. 이 클라이언트는 실제 다음 서버에 접속해서 그 갖고 온 그 메인 페이지의 URL에 있는 웹 페이지를 저기 웹뷰에다가 뿌려줄 수 있게끔 해주는, 어떻게 보면 클라이언트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에다가는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헬로 클라이언트 웹뷰 클라이언트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여기다가 간단하게 private 클래스 헬로 웹뷰 클라이언트를 만들고요. 이 클라이언트는 그냥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웹뷰 클라이언트를 상속받은 클라이언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웹뷰 클라이언트는 웹킷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기 때문에 상속을 받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public boolean should override URL loading 메소드를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view string URL 그 다음에 view load URL고 URL을 인자로 받은 URL 그대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return to를 넣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실제 저희가 간단하게 네이버 웹페이지를 볼 수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 거고요. 굉장히 간단하게 끝났죠? 이거를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가 지금 아직 실행이 안 되고 있고요. 이클립스에서 컴파일 중인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를 다시 컴파일 하고 있고, 네,
이제 런칭 웹뷰를 실행하고 있는데 아직 에뮬레이터에서는 동작이 아직 안 뜨고 있습니다. 네, 아직 계속 동작 중인 것 같고요. 오늘따라 에뮬레이터가 굉장히 좀 말썽이네요. 잘 안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에뮬레이터를 껐다가 다시 켜보겠습니다. 에뮬레이터가 아예 지금 먹통이 된 상태라서 강제 종료로 종료를 시켜보고요. 네, 그 다음에 새로운 에뮬레이터를 띄워보겠습니다. 버추얼 디바이스 매니저 와서 맨 마지막에 저는 CCC 4.2 스타트 런치 네, 에뮬레이터가 지금 뜨고 있고요. 다 뜨면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어떤 타겟으로 실행이 되는지를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지금 저는 계속 그 타겟이 아까 전에는 안드로이드 CCC라는 걸로 타겟을 삼았고 지금 방금 실행했던 게 저 CCC입니다. 네, 안드로이드가 뜬 다음에 이걸로 바꿔서 뜰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에뮬레이터가 뜬다네요.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간단히 막간을 이용해서 아까 전에 저희가 찾은 그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의 그 한글이 깨지는 문제, 네, 그 문제에 대한 이슈가 올라온 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4.2.2에서는 이렇게 한글로 로케이를 설정을 할 경우에도 한글이 다 깨지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로크를 설정할 때도 한글이 안 나온 상태로 에뮬레이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 문제인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4.1.2는 정상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될 때까지는 한글 문제가 한글을 그 4.2에서는 한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제 노트북이 맥북 에어 11인치 1.6 GPU짜리라서 좀 상당히 성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SSD임에도 불구하고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가 뜨는데 시간이 좀 상당히 걸리고 있습니다.
지루하신 분들은 그 시간을 좀 땡기셔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스크롤링 하셔서 이 예제가 실행되는 것까지만 확인하시면 되니까 이 좀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가 뜨는 부분은 좀 시간을 쭉 땡기셔서 뒤로 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 네, 이제 떴네요. 네, 떴는데도 지금 좀 약간 행이 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런을 시켜서 지금 띄운 에뮬레이터로 웹뷰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도 지금 에뮬레이터에 또 행이 걸리네요. 네, 네, 뭐 지금 계속 행이 걸려서 이 예제 완성된 모습을 보여드리기는 어렵겠는데요. 네. 요 예제는 실제 해보시면서 돌려보시면 다음 페이지가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동영상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안타깝게도 마지막에는 좀 이게 웹뷰가 다음 페이지가 뜨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 에뮬레이터의 문제인지 아니면 제 PC의 문제인지 계속 행이 걸려서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음, 더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확인을 제 에뮬레이터를 바꾸던지 저 PC를 바꿔서 어, 또 좋은 강의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의 고급부 위젯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장은 11장 액션바에서 여러분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